영화 타이타닉입니다. 어벤져스 아바타에 이어 전세계 역대 흥행 수입 3위, 1998년 무려 23년 전 영화의 그 당시 흥행 수입입니다. 이 기록은 본인의 차기작인 아바타가 나오기 전까지 11년간 유지했었죠. 수입만큼 영화의 스케일 또한 블록버스터가 판치는 오늘날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는데요. 그 총 제작비 2,900억. 돈을 쏟아 부은 만큼 첫 장면부터 그 스케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닷속에 가라앉은 타이타닉. 98년도 그래픽 기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질감 없는 이 CG 기술은 개뿔 카메론 감독이 직접 잠수정을 타고 내려가 촬영한 실제로 침몰한 타이타닉이라고 합니다. 그 깊이는 3,600m이며 이 장면을 찍는 데만 200만 달러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 전 타이타닉호의 설계 도면을 수백 번은 보고 외워버렸을 카메론 감독이었기에 처음 들어가 본 배 내부의 통로와 길을 이미 다 와본 것처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 또한 카메론 감독답게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배 아래에 훈련시킨 돌고래들의 CG입니다. 이 밖에 촬영 비하인드도 많았는데요. 이 대사는 디카프리오의 애드립이었답니다. I'm the king of the world. 존나 카리스마 있어. 다음 장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사실 이 씬은 두 배우의 첫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설정상에서도 만난 지 몇 시간도 안 된 잭과 로즈였기에 아직 어색할 수 있는 남녀가 헐거벗은 모습을 보이며 낯설면서 수줍어하는 생생한 표정을 담아내기 위한 감독의 의도였다고 합니다. 부러운 새끼. 그래서였는지 다음 대사에서 Overrun the bed, the couch. 라고 말하는데 애드립이었는지 디카프리오의 습관이었는지 원래 대본은 그냥 침대로 가서 아니 소파로 가서 있으라는 평범한 대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리얼에서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또 그림 그리고 있는 이 손은 디카프리오의 손이 아니라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카메론 감독은 왼손잡이여서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거울에 카메라를 비춰 반전시키는 촬영 방법으로 찍었다고 하네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가까이서 보려고. 앞선 장면까진 빙산에 부딪히기 전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턴 출연 배우들의 개고생이 시작됩니다. 영화가 타이타닉인지라 러닝타임의 대부분은 보다시피 물에서 촬영하는 씬이었습니다. 좀 더 완벽하고 현실감 있는 영화를 추구했던 감독은 수중 촬영 장면의 실제 물 온도를 낮춰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이 장면의 대본에 이런 대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결국 배우 케이트 윈슬렛은 저체온증에 폐렴까지 걸리고 촬영 중엔 익사사고까지 경험해 하차할 뻔했다고 합니다. 배우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그 당시 급박했던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대한 세트장과 그 규모를 보면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앞서 제작비가 2,900억이라 얘기했지만 그중 4분의 3가량이 실제 타이타닉과 똑같이 생긴 배를 만드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또 사이즈별로 5대나 제작해버리는 영화 제작사가 눈돌아버릴 짓을 보여줍니다. 그 스케일의 끝판왕급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대는 실제 타이타닉의 무려 90%에 버금가는 크기까지 제작하고야 맙니다. 이러한 노력에 주연 배우뿐만 아니라 촬영에 임했던 모든 스태프들이 더욱더 당시 상황에 몰입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CG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보다시피 이렇게 제작한 배에서 실제 촬영한 장면이었습니다. 영화를 리뷰하기 위해 몇 년 만에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는 엄청난 CG 기술이 익숙해져 버린 눈이지만 생생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젠 너무나 유명해서 모두 알다시피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감독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생존자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또는 그 유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짧게 표현된 부분까지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첫째로 침몰할 당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정을 주기 위해 죽음을 임박한 상황에서도 연주를 멈추지 않았던 악사들.
영화에선 4명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8명이었고 이 장면 또한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려졌습니다. 안타깝게 전원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중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수석 연주자 윌리스 하틀리는 구명정에 오르지 않고 바이올린이 든 가방을 목에 맨 채 바닷속으로 들어갔고 그 부력으로 인해 시신이 떠올라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담으로 바이올린은 후에 2006년도 경매에 올라 15억 원에 낙찰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억만장자였던 벤자민 구겐하임은 자신의 아내와 하인이 보트에 무사히 탄 것을 보고 내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며 영상에 나오듯이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잠깐 나오지만 물이 차오르는 방 안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침대에서 생을 마감했던 이시도르 스트라우스와 아이다 스트라우스 노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의 소유주이며 미 하원 의원을 지냈을 정도로 1등실 승객 중에서도 VIP였다고 합니다. 이시도르는 충분히 배에 오를 수 있었지만 많은 여자와 아이들을 보고는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배우자인 아이다는 죽기 전 하녀 엘렌버드가 신분으로 인해 구명정에 탈 수 없게 되자 하녀에게 자신의 모피코트를 벗어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게 마치 자신의 딸인 것처럼 하며 본인의 자리에 하녀를 태웠다고 합니다. 그 후 남편과 함께 떠나고 싶다며 돌아가 물이 차오르는 침실에서 깊은 바닷속으로 함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1912년 4월 14일 오후 11시 40분 정식 명칭 RMS 타이타니코는 빙하와 충돌했습니다. 영국 사움샘프턴에서 뉴욕시로 가는 첫 항해였죠. 가라앉는데 걸린 총 시간은 2시간 40분, 승객 약 2200명, 생존자 수 700명. 앞서 얘기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여준 몇몇 사람들도 있었지만 안타깝게 생존율은 자본주의에 따라 갈렸습니다. 생존자 중 1등실 승객은 63%, 2등실은 43%, 3등실은 25%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 생존자의 경우 영화에 나오듯이 여성과 어린아이를 우선적으로 태웠기에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진 않았습니다. 20년 전 이 영화를 처음 본 기억이 나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다시 볼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이 매번 달라지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